아까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은 두 가지예요. 그 실시간 결제의 어떤 편의성하고 블록체인의 어떤 혁신성이에요. 블록체인의 혁신성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그 규제에다 그 여러 가지 결제에다가 여러분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지금 그 해외에서 뭐 서클이나 아니면 그 미국의 예탁결제원 DTCC가 하는 건 규제도 이 조건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거래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용성 때문에 지금은 기관 투자자 위주의 사모시장에서 아까 그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고속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효용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규제 체계를 가져가느냐라고 할 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각 국가마다 발행일을 누가 하게 할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규제에 있어 가지고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1:1 준비 자산을 쌓고요. 그 준비 자산에 대해서 월간 회계 검증을 하고 공시를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1:1로 언제나 상환 가능하게. 요 세 가지가 3대 원칙이에요. US 테더가 이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또 준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지만 테더는 또 다른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금융권이 아니고 테더는 전통적인 그 고객들이 있잖아요. 추측컨대 김정은 아니면 콜롬비아 마야광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에서 무역의 뭐 3,000배인가? 그게 비트코인 해킹이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해킹 대부분은 테더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도입하려는 건 US 테더나 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잘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규제 체계는 준비자산 1:1, 그 다음에 검증하고 상환 가능성 같은 건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이거 같아요. 누가 그러면 발행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본이나 아니면 해외법을 잘 해석해 보면 발행 주체는 3개입니다. 은행, 첫 번째고, 신탁업자, 그 다음 머니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자금이체 사업자예요. 이 세 주체고, 이 자금이체 사업자는 핀테크 기업이 주로 될 거겠죠. 그러면 제 추측은 아마도 업권별로 좀 경쟁을 시키려고 처음에 발행인 자격은 은행권, 신탁업, 이체업, 핀텍 이렇게 좀 산업별 어떤 또 배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데, 이거는 산업 정책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한 것이고요.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은행은 분명히 좀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해외 사례로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준비자산 요건하고 검증 요건, 상환 요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USDC라고 하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절차예요. 이 절차를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절차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USDC가 어떻게 발행되고 어떻게 소각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지금까지 그 언론 등을 통해 가지고 왜곡된 보도 내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과장된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불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 자격을 이제 부여한다는 건 민간에게 시뇨리티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주조 차익을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시장의 오해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발행 절차를 저하고 잠깐만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죠. 지금 USDC, 그러니까 CBDC는 우리 국가가 아무 때고 그냥 뿌릴 수 있죠. 정책적 목적만 있으면 그냥 뿌릴 수 있어요. 뿌리면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개념이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외에서 그냥 많이 쓰면은 유지가 되겠죠, 국내에서 또. 어쨌든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인데, 기축통화 전략인데,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잘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누가 산다고 했을 때만 발행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돈을 들고 와서 그걸 사서 동일한 자산을 준비 자산을 예치해 두고 언제든지 상환하게 그런 상태에 두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테라가 그랬듯이 그냥 찍어내고 주조 차익을 얻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조 차익이라는 거를 얘기한다면 신세계 상품권 또는 뭐 MMF 같은 거를 내고 그 발행 금액으로 내가 이자 수익을 얻는 것도 준 신유리지다 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그때 광의의 주조 차익은 맞겠지만 화폐와 같은 법정 통화와 같은 주조 차익은 이 구조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USDC는 예전에 개인 돈도 받았어요. 개인이 살게요라고 하면은 했는데 지금은 워낙 커지니까 개인들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서클민트 계정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절 개설해요. 개인들은 그냥 거래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들면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 엄격하게 신원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노요 비즈니스 같은 엄격한 그런 그 자금 세탁 그 절차를 얻어가지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계정을 만들면 여러분 은행하고 실명하고 연결을 이제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서클에다가 나 그 USDC 1억 원어치만 1억 불어치만 좀 샀게 하면 서클에서 여기로 보내. 딱 해가지고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걸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쪽으로 원래 그 이 서클 계정에 또 연동된 은행 실명 계정으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입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자동화된 겁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이거는 입금이 확인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서클 계좌로 오는데 여러분 하나하나는 우리 옛날에 그 은행들 보면은 가상 계좌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돼서 결국 계약상으로 이거 스마트 계약에 따라 가지고 USDC 토큰이 여러분한테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입금하면 요즘은 바로 그냥 발행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그럼 얘들은 지금 그 서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고객이 입금한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가능한 한 즉시 블랙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예컨대 블랙락 서클 리저브 펀드의 뭐 90%가 넘게 있겠지만 아니면 뭐 체이스 뱅크에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 안전자산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운용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통화량을 뭐 증대시킨다? 쉽지가 않아요, 이건. 통화량이 는다 그러면 이거일 수는 있겠죠. 요 법정 통화가 블랙락의 그 리저브 펀드를 사게 되면 그 법정 통화가 쓰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통화량은 좀 늘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통화량이 느는 측면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역대금 업체나 이런 데서 은행 계좌를 안 쓰고 USDC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자는 비들 같은 안전한 그 블랙락이 관리하는 그 MMF를 산단 말이에요. 또 돈이 필요하면은 비들을 USDC로 바꿔서 이걸 현금화 시키거나 아니면 USDC를 직접 거래처에 보내요. 그러면 은행 예금 기반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예금의 그 예대 마진 비즈니스가 지급 준비금 제도에 통해서 고도의 이 스테이블 코인에는 비할 바 없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지급 준비 제도에 따라서 이제 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이런 신용 창출 부분에서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통화량이 줄지 않나라는 고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의 고민은 당연한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통화량이 늘지 줄지도 모르겠고 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독할지에 대해서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제화 시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USDC의 이런 발행 자체가
민간이 그 법정 통화에 마치 주조차익을 누리는 듯한 그런 거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함에 있어서 테라루나 얘기하는 거는 또 맞지 않다. 왜?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는 건 미국의 USDC와 같은 잘 규제된 그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거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DTCC,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그 금융 인프라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그 창업 기업들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접근성, 그 다음에 낮은 진입 문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실제 제가 여기서 소개한 그 미국의 컴포저 X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출시가 됐는데 이 컴포저 X를 통해서 그 MMF를 토큰한 위즈덤 트리라는 회사의 상품이 지금 뭐 한 5배 정도가 이제 AUM이 늘었거든요. 굉장히 효율성을 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창업 벤처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저의 또 주장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신정부의 과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그 다음에 또 토큰 증권의 조속한 법제화, 가상자산 현물 ETF의 제도화,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인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도화,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것을 허용할지 말지만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당장은 제도화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단기 국채 시장이 크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하려고 그러면 단기 국채 시장이나 레포 시장도 되게 건전하게 조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허용의 문제, 이걸 할지 말지는 지금 국제적으로 봐서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어떻게 할지, 하우의 그 측면에 있어서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